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리튬 2차 전지 세계 1위, 지금 1억이 있다면 절반은 이 주식 사세요. 20배 대박 납니다. 리튬 2차 전지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이 주식 1억이 있다면 절반은 꼭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4,900명이고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UAM 그리고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은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부터 로봇 자율주행 UAM 이 관련주까지 총 정리해 놨으니까 모두 100% 무료로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말씀드렸던 대로 리튬 2차 전지 세계 1위, 지금 1억이 있다면 절반은 이 주식 사세요. 20배 대박 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최근 이슈 중에서 첫 번째는 이번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나스닥이 7%가 올랐죠. 그 이후에 하락이 없었다라는 점. 웬만하면 지수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 대부분 기술적으로라도 눌림목이 나오기 마련인데 오히려 지수가 양봉으로 마감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 증시가 강세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를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이번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이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5대 5인데 부통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과반수 이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IRA에 대한 리스크라든가 불확실성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IRA 수혜주들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RA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리튬에 대해서 리튬 2차 전지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1억이 있다면 절반은 이 주식 사세요. 20배 대박 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종목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IRA 힘실은 미국 중간 선거에 연일 신고가 리튬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배터리는 미소를 짓고 있다는데, 보시면 리튬 가격이 가장 최근입니다. 2020년 11월, 2021년 5월, 그리고 2022년 5월, 그리고 2022년 11월 현재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37.5위안이었습니다. 그러다 82위안, 178위안, 그리고 427위안, 이제는 581위안까지 말도 안 되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쭉 보시면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이 IRA에 힘을 실으면서 배터리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년 만에 약 400%가 넘게 오른 리튬이 계속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한국자원정보 서비스에 따르면 리튬 키로당 가격은 581.5위안, 약 10만 7,827원입니다. 1년 전 178위안, 32,979원에 대비해서 약 3배 넘게, 2년 전 37.5위안, 약 6,948원에 비하면 15배가 뛴 가격입니다. 이 같은 폭등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배터리 공급망 재편에 있어 핵심 광물인 리튬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지 말을 해주고 있고요. 배터리 광물인 니켈과 코발트는 경기 침체 우려로 상반기 고점 대비 약 40%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리튬은 계속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다는 소리죠. 리튬은 배터리 내에서 이온 형태로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를 이동하는 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기를 만들어내고요. 배터리 가격의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1기가와트를 생산하는데 리튬은 700톤 가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리튬 중 배터리 광물 가격의 구조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해당 법은 중국, 러시아, 우려 국가의 전기차 배터리 광물이나 부품이 포함되면 세액 공제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한다. 그러니까 세금이나 아니면은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중국이 주도하던 배터리 공급망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중국과 비중국 공급망이 나눠지고 배터리 공급망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IRA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거의 승리를 하면서 리튬이 다시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공화당이 압승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민주당이 승리를 하면서 상원을 IRA에 다시 힘이 조금 실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국산 이 소재를 쓰지 못하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오른 거에서 더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리튬을 확보하고 있고 플러스로 IRA에 수혜까지 입는 기업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기업이 진짜 우리가 찍어야 될 종목이다. 매수해야 될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리튬 리스크도 피하면서 IRA 리스크도 피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수혜를 모두 받는 기업이 있다면 우리가 매수해야 될 종목인데 그게 바로 이 기업이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2022년 9월입니다. 이미 이때부터 배터리 핵심 원자재를 확보하라. 그래서 리튬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었습니다. 언제? 2022년 9월, 지금 약 2달 전에.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 전기차 테슬라가 텍사스주의 배터리 핵심 원자재인 리튬 정제 공장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텍사스에 배터리용 리튬 정제 공장 건설을 위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 주정부가 승인을 해주면 4분기 착공이 가능하고 2024년 가동이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기차 제조와 배터리 설계 생산도 하는 테슬라가 리튬 정제까지 뛰어들면서 핵심 공급망 전체를 우리가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만큼 2차 전지의 진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 CEO는 직접 리튬 채굴 정제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고요. 현재 리튬 가격은 미친 수준이다. 기존 리튬 채굴 정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전기차 수요가 너무 많은데 거기에 따라서 리튬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못 따라가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값싼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리튬 사업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리튬 가격은 아까 얘기한 대로 4배에서 5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테슬라가 이 리튬 정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이미 밝혔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케이. 테슬라 미국 기업이니까 IRA는 피하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리튬 정제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진짜 하는지는 모르지 않냐? 이거 어떻게 아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언제? 최근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테슬라 텍사스의 리튬 정제 공장 건설 계획 확인됐습니다. 뭐다? 진짜 건설한다더라. 이게 말이 아니라 추진이 아니라 진짜 건설 계획이 확인됐다라는 거예요.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텍사스 걸프 연안에 리튬 정제 공장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9일 컨퍼런스 콜에서 회사의 새로운 4680은 우리가 원통형 배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터리 셀 기술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한 분석가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확인을 했고요. 뉴스가 이전에 보도한 바와 같이 텍사스 오스틴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몇 달 동안 프로젝트를 검토하면서 루이지애나에 있는 다른 지역을 최소 한 곳 이상 고려하고 있고, 테슬라는 주 규제 당국의 코퍼스 크리스티 근처에 배터리 등급 수산화 리튬 정제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텍사스에 리튬 정제 공장을 짓는 걸 계획을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 그렇구나. 테슬라는 사실상 리튬 이 대란에 대해서 그냥 고민하고 다른 데서 가져올 생각이 아니라 직접 정제를 하겠다라고 밝힌 거죠. 알겠습니다. 진짜 테슬라가 이번에 정제를 하고 이번에 IRA 그리고 플러스로 리튬 대란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인가요? 아니죠. 왜?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테슬라는
오히려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죠. 테슬라 모델 S, X 4만여 대 리콜입니다. 테슬라가 파워 스티어링 이슈로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생산된 모델 S와 모델 X 4만 168대를 리콜을 했습니다. 테슬라에 따르면 스티어링 휠이 좌우로 돌아갈 수 있는 노면이 고르지 못한 도로나 포트휠 위를 주행할 경우에는 차량 컴퓨터가 예기치 못한 스티어링 보조 토크로 감지해 파워 스티어링 지원을 줄이거나 멈추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전자는 파워 스티어링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특히 저속에서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는 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러한 현상이 지난 9월 실시한 자체 펌웨어 업데이트 후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서 지난 1일 314건의 보고가 접수가 됐고 아직 인명피해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해당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12월 31일 서면 통지가 될 예정이며 새로운 펌웨어 업데이트 OTA가 바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OTA는 지금 현대차도 준비 중인 시스템이죠. 그래서 리콜 여부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에서보다 모델 S, X 4만여 대 리콜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전기차 또는 차량들의 리콜 사태가 저희가 느끼기에는 가장 악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거를 전부 다 들여와서 다시 수리해서 다시 내보내는 겁니다.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서비스 비용이나 안에 들어가는 뭐 부품 비용이나 당연히 몇 배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럼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테슬라한테 악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말이 많은 두 번째입니다. 트위터죠. 트위터 어쩌나 머스크 오너 리스크에 광고주가 대거 이탈하고 있습니다. 아 뭐야 일론 머스크가 오너라고? 나는 여기 광고 안 할래 하면서 떠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에 일론 머스크의 오너 리스크는 유명하죠.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에 인수된 후 오너 리스크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야심작 트위터 블루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맹비난 속에 한 주도 안 돼 종료가 됐고 거물급 광고주들이 불안정한 경영을 이유로 이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유료 계정 구독 서비스 트위터 블루를 잠정 중단했고요. 1,500원을 내면 계정 이름 옆에 파란색 체크 표시를 달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원래는 정치인, 연예인, 유명인사, 공공기관, 기업 등 인증받은 계정에 한해서만 체크 표시를 했는데 이 신원 확인을 거쳐야 붙일 수 있던 공식 인증 마크인데 이제는 보다 돈을 내면 해준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사실상 이 체크 표시가 우리가 흔히 좀 인증된 사람이고 셀럽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판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돈만 내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함이 사라졌다. 그래서 매출의 절반을 트위터 블루에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머스크가 생각보다 트위터 블루 서비스가 이 사칭 계정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이 신원 확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지 부시가 이 사칭한 계정이 이라크인을 공격하는 글을 올렸고 토니 블레이어 전 영국 총리를 사칭한 계정이 이를 리트윗하고 또 제약사 일라이 릴리를 사칭한 계정은 당뇨 환자들에게 인슐린을 무료 공급하겠다라는 글을 올려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옆에 이 표시를 얘기하는 거죠. 이 표시가 붙은 계정이면은 사실상 찐이구나, 진짜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돈 주고 사서 사칭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어서 석유 회사 BP, 방산업체 로키트 마튼, 그리고 게임 업체 닌텐도와 로블록스, 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 등을 사칭을 해서 사실상 이 트위터 블루 서비스는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측에 논평을 요구했지만 트위터는 묵묵부답을 일관하고 있는 상태고요. 무차별 구조조정에 이은 서비스 논란의 광고주들의 이탈 행렬도 이어지고 있고요. 화이자, 폭스바겐, GM, 몬데레지 인터내셔널 등 트위터 광고 일시 중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나 같아도 중단하죠. 왜냐하면 트위터 블루 같은 피해가 분명 클 텐데.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에도 혐오 콘텐츠 증가가 우려되고 주요 임원 퇴사로 광고 중단 행렬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 맥도날드, 글로벌 기업의 광고를 대행하는 옴니콤은 고객사에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트위터 광고를 중단할 것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의 전체 수입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89%. 그러니까 광고가 빠진다는 것은 순이익부터 매출액이 폭락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임직원들과 회의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금흐름이 좋지 않아 내년에 파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머스크박 오너 리스크는 한층 격화되는 모습에 가짜뉴스 관리 책임자, 정보보안 책임자, 개인정보 책임자, 준법감시 책임자 등 임원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발이 좀 많은 상태고요. 그래서 최근에 트위터의 개인정보 보호 및 규정 준수 담당자가 사임한 이후 깊은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트위터 인수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에서 조금 흔들린다라든가 리스크가 좀 나아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한다면은 아 그렇구나. 첫 번째로 테슬라 리콜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트위터 인수로서 돈을 엄청 많이 썼다. 돈을 어떻게 보면은 갖다 부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상 우린 테슬라에 뭐가 생겼다? 최악의 리스크가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머스크 지분 5조 원 넘게 팔았고요. 테슬라 주가가 2년 만에 최저를 달성을 했습니다. 2년 만에 말도 안 되는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죠. 테슬라 주가가 2년 전 수준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최고 경제가 보유하던 테슬라 지분 5조 4천억 원을 팔아치운 영향이고요. 머스크의 관심과 자금이 트위터에 쏠리는 동안 테슬라가 뒷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지분도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와주고 있고요. 나스닥 시장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일 13.71달러보다 떨어진 이 13.71달러 떨어진 177.59달러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이후 최저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99.93달러를 기록했던 연초 대비해서는 5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지난해 11월 고점 당시 주당 400달러를 웃돌았지만 올 들어 부진을 벗지 못하고 있고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 투표할 것을 또 독려를 하면서 또 주가가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200달러 지지선이 무너진 건 약 17개월 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녁에 올라온 공시도 왁제가 됐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머스크는 4일부터 8일까지 테슬라 1950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약 5조 4,230억 원을 매도를 했고 그래서 이번 테슬라가 지분율이 나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매도했는지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트위터 인수나 아니면은 트위터 재정비 그리고 트위터 적자를 좀 메꾸기 위한 비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의 하락을 우려하고 있는 상태고요. 머스크의 대규모 지분 매도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가능성도 크고 이 트위터를 가지고 가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예상치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4월과 8월에도 각각 84억, 68억 달러 규모의 테슬라 지분을 매도를 했고요.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당연히 이제 트위터 때문이 영향이 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영도 문제다. 인수 과정에서 440억 달러 중 130달러를 트위터가 대출을 받는 차인 매수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로 인한 이자 규모만 연간 12억 달러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억 달러면 약 2조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면 폭스바겐, GM 등 주요 광고주들이 검열 완화를 우려하며 광고를 또 중단하고 있다. 하면서 이거는 좀 문제가 크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전기차 시장도 조금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2년 만에 거의 최저가고 지분도 5조 원 넘게 매도가 나오면서 이만한 리스크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2년 만에 최저고 5조 이상을 또 팔았다라는데 아니 근데 이게 테슬라가 좋을 이유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최악이기 때문에 좋다라는 거죠. 왜? 주가가 너무 고점이면은 부담이 되겠죠. 하지만 테슬라는 지금 악재가 나올 만큼 나왔고 빠질 만큼 빠졌고 위험할 만큼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망하지 않는다면은 지금이 오히려 최고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테슬라의 주가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사실상 액면 분할을 하고도 정말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악일 때가 우리는 최선의 기회다. 최고의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테슬라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테슬라 차세대 전기차 충전기 표준 선점에 나섭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충전기 규격 표준화에 나서고요. 왜냐면 규격이 6개, 7개로 엄청 많아요. 그래서 차세대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기 규격을 공개하고 타 전기차도 슈퍼차저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표준화에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슬라가 자체 구축한 전기차 충전소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개방하기로 한 정책에 한 발 더 나아가 충전기 커넥터 규격 표준화에 나섭니다. 테슬라는 테슬라 전기차 전용인 슈퍼차저 전기차 충전소를 다른 전기차도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요. 네덜란드, 북미, 프랑스, 노르웨이, 독일, 영국 등 중심으로 시험 개방 정책을 1년 가까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전기차 충전 커넥터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제조사의 전기차가 슈퍼차저 충전소를 이용하는 것은 별도로 어떻게 보면 중간다리 연갈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충전기를 연결하려면 이렇게 생긴 충전기와 이렇게 생긴 동그랗게 생긴 충전기를 이렇게 연결을 서로 해줘야 충전이 가능하다. 중간에 커넥터가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반대로 테슬라 전기차 이용자들 역시 슈퍼차저 충전소가 아닌 일반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또 커넥터를 이 구매해서 장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와 다른 제조사 간 충전 규격이 달라 발생하는 일인데 이거를 이제 하나로 조금 모으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번 새롭게 개발한 급속 충전기 명칭을 북미 충전 표준 커넥터로 변경하고 이를 표준 규격으로 강력하게 지금 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슬라가 개발한 차세대 급속 충전 규격은 슬림한 디자인의 충전 케이블 AC 충전과 최대 1메가와트급 DC 충전을 모두 지원하는 콤보 충전 방식이고 움직이는 부품이 없고 크기도 절반이고 CCS1 규격의 DC 콤보 커넥티보다 2배 더 튼튼하다라는 게 이 테슬라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만했던 게 지금 요만한 걸로 끝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슈퍼차저 충전소를 세계 35,000개소 이상 구축해 놓고 있으며 북미 지역에만 17,00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DC 콤보 규격이 표지긴 하나 테슬라 전기차 보급이 많은 미국의 경우 DC 콤보를 밀어내고 슈퍼차저가 규격이 사실상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아마 이제 테슬라는 이 충전소를 아마 이 표준 규격으로 만들어낼 것 같고 미국이 끝나면 해외로 나아가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테슬라는 지금 결국에는 뭐다. 테슬라를 중심으로 2차 전지가 돌아갈 수 있게 이 충전 이 표준 규격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것만 뿐이겠습니까? 사실상 이렇게 한다고 해서 테슬라가 올라가냐? 지금 저가라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정말 이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 최근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죠. 바로 캐시 우드입니다. 돈나무 누나라고 다들 부르는데 캐시 우드 엔비디아를 팔고 테슬라를 줍줍했다. 저가 매수와 차익 실현을 반복 중이다. 언급이 나와주고 있죠. 보시면은 국내에서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캐시 우드가 아크 인비스트먼트 최고영자입니다. 테슬라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캐시 우드가 엔비디아와 버클리 라이츠 매각 자금을 통해 테슬라와 코인베이스 추가 매수에 나섰다라 얘기를 하고요. 저가 매수와 차익 실현 전략을 반복해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개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 테슬라 주식을 약 27,594주를 추가를 했고 코인베이스 주식 또한 42만 주, 20만 주를 매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방준비제도 고강도 긴축이 지속되면서 테슬라는 20%, 코인베이스는 30%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밸류에이션 대비 많이 빠진 건데 하면서 캐시우드는 최근 들어 매수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코인베이스 자금 매수를 위해서 이 엔비디아 의료회사 버클리라이츠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와 버클라이츠는 테슬라, 코인베이스와 다르게 지난 한 달 동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자르고 다른 종목을 사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지금 보니까 캐시 우드가 테슬라를 오히려 지금 저가 부분이다 하고 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뭔 소리냐? 적어도 지금부터 한 15% 20%는 올라야 내가 입절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사고 있는 소리죠. 아 그렇구나. 아크 인베스트먼트 대표 우리 캐시우드 대표가 지금 테슬라를 줍줍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지금 알려준 모습입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앞으로 성장성은 있나요? 라고 물은다 한다면은 이번에 언급을 한 게 있죠. 200만 대 만드는데 2030년에만 2천만 대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일론 머스크가 누적 생산량 300만 대라고 밝힌 가운데 내년 그리고 앞으로 2천만 대를 1년에 만들겠다라고 이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공장에서 100만 번째 전기차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00만이라고 적힌 천막을 들고 찍은 기념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쭉 보시면은 현재 미국 텍사스주, 캘리포니아주 각각 2개와 독일 베를린과 중국의 각각 1개, 총 4개의 공장을 테슬라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하이 공장이 지난달 SUV 모델 Y를 50만 대 이상 만들었고 월 60만 대를 넘어설 것이다. 그냥 지난해 생산량이 93만 대였고 앞으로의 연간 생산량 목표가 2천만 대입니다. 몇 배? 누가 봐도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면 얼마? 220배 이상 생산량을 늘리겠다. 나는 언제? 지금부터 7, 8년 안에 20배 이상은 성장 가능하다라고 이번에 테슬라가 의지를 밝혔다라는 거죠. 자, 현재 이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업체는 도요타로 연간 1천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도요타에 이어 상반기 판매량 2, 3위를 차지하는 독일의 폭스바겐과 현대차 그룹도 약 800에서 900만 대 생산이 가능합니다. 테슬라가 연간 2천만 대를 생산하면은 도요타와 폭스바겐과 현대차를 모두 합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수준인데 이거를 테슬라가 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중대형 배터리를 쓰면 생산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현재 모델 3에 2170 원통형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4680 배터리를 아마 2170을 안 쓰고 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와지고 있고요. 주행거리나 속도나 더 개선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터리와 의자를 결합해 생산 속도를 더욱 앞당기는 전략도 쓰고 있는 상태고요. 의자가 4680 배터리와 이 결합이 된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봇팔로 차량 의자만 사체 결합시키면 배터리까지 조립이 망성돼 공정이 더욱 단순화되는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몇 배, 지금부터 약 20배 이상 성장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성장성도 충분히 있네요. 그러면 지금처럼 테슬라가 최악일 때 오히려 저점에 살 때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고 이미 아시겠지만 캐시우드는 매수를 하는 중이고 앞으로 성장성이 20배라면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희는 리튬과 IRA를 모두 이겨낼 수 있는 기업인데 저가에 있는 기업이다. 그게 바로 테슬라고요.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를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명신산업이고요. 두 번째가 센트럴 모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명신산업은 주가가 바닥에서 이제 막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센트럴 모텍도 급등 이후에 최근에 저점에서 추세 전환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박스권만 돌파가 나온다면 충분히 단기 반등이나 상승이 테슬라와 함께 움직이지 않을까. 왜? 테슬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빠질 만큼 빠졌고 악재가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두 종목 테슬라 관련주로 관심 있게 바닥에서 반등하는 거 지켜보자.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과 그 다음에 이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를 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입력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스마트폰 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니까
꼭꼭꼭 어플을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 입력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00% 무료로 꼭꼭꼭꼭꼭 어플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보시면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그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로봇이랑 그다음에 UAM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은 저희가 6만 명 구독자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6만 명 달성 자료 공개. 이거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예, 무료로 저희가 자료 올려놨으니까 김동석 실전 매매 자료,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보시면은 11월 15일, 14일, 11일, 10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추천주 직접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극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이슈 매일매일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극비 자료는 당일 이슈가 있었던 테마주들 또는 이슈들 정리를 해드립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서 카카오그룹 관련주가 올라갔으면 왜 올라갔으며 어떤 이슈가 있는지 전부 정리를 해드리죠. 100% 무료입니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로 평생 나눠드립니다. 그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모두 알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니까 구독자 7만 명 향해 달려갑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